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 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현정 씨, 집 앞에 보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미안해 수혜 씨.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도 금방 알아줘서 다행이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왜 이런 시간에 보미가 저희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죠? 몸이 엄청 차갑잖아요. 아침에 집을 나온 게 5시 반이고 봄이 두고 간 게 6시 반 정도였나? 아니, 그럼 1시간이 넘게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초여름이라고 해도 아직 아침엔 춥다고요. 5살 배기 애를 밖에 방치해두다니 제정신이세요? 추운 건 그렇다고 쳐도 유괴라도 당하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고작 그 정도로 화내지 마. 고작이라뇨. 하여튼 본론을 말하자면 갑자기 말해서 미안한데 봄이 좀 맡아줬으면 해. 한 3일 정도. 네? 3일을 맡아달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이미 놓고 왔으니까 어떡해? 남편도 장기 출장 가 있으니까 나도 여행 좀 다녀오려고. 부탁할 사람이 수혜 씨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도 이웃인데 좀 부탁할게. 알겠지? 아니, 그럼 친정이라도 맡기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시댁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맡겨도 되지 않나요? 그건 안 돼. 지금 우리 자기랑 여행 가는 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은 장기 출장 가셨다면서요. 그리고 부부끼리 가는 거면 봄이도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남친. 네? 남자친구요? 아니, 그럼 그거 아닌가요? 바람 피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족들한테 비밀로 이러는 거라고. 수혜 씨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심지어 애를 남의 집에 맡겨두고 여행을 가시다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말고. 어차피 남편도 뭐 유흥업소도 가고 하면서 젊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가끔은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남편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걱정 안 해도 돼.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딱히 뭐 현정씨 부부관계에 끼어들 입장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까지 엮으려고 하진 마세요. 죄 짓는 거 도와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너무하네 진짜.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는 이미 기차 아니라 돌아가지도 못해. 우리 봄이 좀 잘 부탁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맡기겠다면서 짐은 아무것도 없던데요? 옷은요? 먹을 거는요?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하게요? 어머, 갈아입을 옷을 깜빡했네.
그냥 대충 수혜 씨 따로 나무거나 입혀도 돼. 어린이집도 그냥 둘이 같이 보내줘. 5살밖에 안 된 애가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식비는 그냥 봐주고 선물 사갈 테니까. 저희 애 옷이라뇨. 저희 애는 3살이라고요. 사이즈가 맞겠어요? 그리고 식비는 내지도 않을 생각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아니, 고작 3일 가지고 돈을 달라고? 쪼잔하긴. 옷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대충 어른 옷 입히면 그만이잖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알레르기 같은 건 없어요? 먹는 약이나 뭐 의료보험 카드는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고작 3일 가지고 왜 그래? 걱정도 많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저는 못 봐드려요. 데리러 못 오실 거면 제가 직접 현저 씨 시댁으로 데리고 갈게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니, 알려주면 바람 피우는 게 들통나잖아.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못 알려줘?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곤란하다고요. 아무리 말해봐야 이미 늦었어. 그냥 포기하고 맡아줘. 진짜로 장난 그만하시고 긴급 연락처 정도는 알려주시라고요. 친정 쪽 번호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아, 나 이제 배터리 다 돼간다. 미안, 핸드폰 끌게. 봄이 좀 잘 부탁해. 그럼 이만. 저기요, 현정씨.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수혜씨, 들었지? 나 이제 곧 도착해. 선물 잔뜩 사왔어. 현정씨,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한 번을 안 받고. 아, 미안. 하도 시끄럽길래 잠깐 차단해놨었거든. 네? 차단을 하다뇨. 봄이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급한 연락이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애를 남한테 떠넘기고 연락도 무시하고 혼자 불륜 상대랑 여행이나 다니다니 수치도 모르세요? 아, 정말 경멸스러운 거 아세요? 뭐 어때서 그래? 딱히 뭐 없었잖아. 데리러 가겠다도 화를 내고 그러네. 하여튼 3일 동안 봄이 돌봐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 놓고 즐기다 왔어.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미 남편분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사했다던데요? 뭐? 여행 가신 당일에 남편분이랑 남편분 본가 쪽에 연락했더니 출장지에 계시다가 여기까지 데리러 오셨어요. 지금 봄이는 남편분 본가에 있고요. 남편분도 집 팔고 본가로 이사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도 그렇고 그쪽 가족들이 다들 잔뜩 화가 나 있던데요? 아니, 왜? 어떻게 남편이랑 연락을 한 건데? 난 연락처 알려준 적 없잖아. 이웃들이랑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엄청 물어보고 다녔다고요. 결국에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남편분 연락처를 받았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랑 그쪽 가족들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함부로 연락을 하고 그래? 저도 분명 말씀드렸죠. 갈아입을 옷도 없고 먹는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레르기 유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애를 3일씩이나 맡아주지는 못한다고요. 민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다고 말했잖아. 왜 그리 예민해? 고작 3일 정도 가지고 말이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게 누군데요? 봄이 식비조차 못 받았는데 전 그런 책임 못 져요. 그냥 조부모님이 직접 돌보시는 게 훨씬 더 안심되고 좋잖아요. 그래, 나도 아는데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는 거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이혼당할 거 뻔히 알면서. 네, 그래서 남편분한테 말했어요. 불륜 여행 가신 거. 뭐? 봄이를 맡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했거든요. 남편분이 본가로 이사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혼 준비를 위해서래요. 안 돼! 안 된다고! 왜 말한 거야? 그걸 말하면 안 되지! 물어보시길래 답변해드렸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척하면서 나를 속이고 비겁하게 뒤에서 꼰질러? 뭐가 비겁하다는 거죠?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제가 착하고 순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애를 맡기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불륜 상대랑 여행 가는 쪽이 훨씬 더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끄러워! 이혼하게 되면 너도 확 고소할 거야. 어린이집 엄마들한테도 다 까발려서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불가능하실걸요? 왜냐면 다들 제 편이거든요.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분 연락처를 온갖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사정도 다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들 현정씨가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요. 뭐? 당신 주변에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진짜 쓰레기네 이거. 미쳤어? 당장 가서 해명해.
이미 다 끝난 얘긴데 뭘 어쩌겠어요. 심지어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시겠네요. 정말 안 된단 말이야. 난 전업주부라서 이혼하면 먹고 살 방법도 없어. 이제 와서 취직도 못할 거고 친구들한테까지 버려지면 나는 어떡해? 제발 남편이랑 친구들한테 아니라고 설명 좀 해줘. 뭐 농담이었다거나 잘못 안 한 거라고 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발 부탁 좀 하자.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안 돼요. 그만 포기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어머, 슬슬 배터리 다 돼가네요. 죄송해요. 이만 실례할게요. 안 돼! 잠깐만! 수혜 씨! 그 후 현정 씨와 불륜 상대는 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붙잡혀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미의 양육권은 남편분이 가져가게 되었고 보미는 남편분의 본가에서 키워주시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는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불륜 상대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권으로 그 상대랑도 대판 싸우게 되어 또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친구들에게까지 철저히 버림받아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복수를 하겠답시고 저희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는 일도 있었는데 때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그 현장을 목격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자기가 애를 떠넘기고 바람 피워놓고 분풀이를 하다니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